최재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드디어 전반기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1경기에 출전해 두 팀의 오더와 전력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지난해 포스트 시즌을 달궜던 두 이름이죠. 3연패의 명가 티브로드와 전반기 연승의 신화 정관장 황진단이 펼칠 전반기 마지막 대결 9라운드 1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 대결에선 뜻밖의 주장전이 성사됐습니다. 티브로드 주장 강동윤 선수와 정관장 황진단 주장 신진서 선수의 대결. 신진서 선수, 지난해 9월 이후로 KB리그 장고 대국에서는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강동윤이 이기면 팀도 이긴다는 티브로드의 법칙은 이번 라운드에도 유효할까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2승 2패로 팽팽합니다. 이곡에선 류민영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4지명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5승 2패로 최강 4지명의 면모를 뽐내고 있는데요.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류민영 선수의 대범한 공격과 톡톡 튀는 악동 매력에 한승주 선수가 펼칠 창의적인 행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국에선 오지명 류수왕 선수와 3지명 김명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류수왕 선수는 7라운드에서 연패 고리를 끊고 숨고르기를 마쳤는데요. 리그 초반 무서운 기세로 질주해온 김명훈 선수는 최근 2연패로 조금은 주춤했던 모습입니다. 소문난 포커페이스와 이번 시즌 첫 월간 MVP의 대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4국은 3지명 김정현 선수와 2지명 이창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큰 승부와 최강자에 더욱 강한 김정현 선수. 이창호 선수와의 상대 전적은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지난 라운드 극적인 역전승으로 팀의 연승을 책임진 이창호 선수는 또 한 번의 신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5국에선 이지명 신민준 선수와 오지명 박진솔 선수가 격돌합니다. 최근 3연패를 기록한 신민준 선수, 농심배 대표 선발을 계기로 기세의 반전을 증명하고 싶을 텐데요. 에스킬러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올해는 상위 지명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박진솔 선수 역시 이 대결 다루고 있을 것 같네요.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의 9라운드 1경기.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승부 예측은 정확히 50대 50. 그야말로 절묘한 오더의 박빙 예감입니다. 특히 1국, 2국, 4국은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한순간도 눈을 떼기 힘든 접전이 이어질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제1경기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송태공 구단의 해설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6 시즌 우승팀인 티브로드와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정관장 황진단이 9라운드 1경기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 팀이 지금 전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 전승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전승을 꺾는 팀이 어디가 될지 근데 이번에 오더가 정말 재밌게 나왔어요. 충분히 끊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오더가 나왔습니다. 네, 순위표와 함께 오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 무적입니다. 패점 없이 7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티브로드도 4승 3패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티브로드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원 전원이 다 바뀌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티브로드 팀의 이상훈 감독이 선수들을 잘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강팀이 9라운드 1경기에서 만났는데요. 오더 살펴보시죠. 자, 강동윤 선수와 신진서 선수 두 주장이 장고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오늘의 가장 메인판 그리고 이 라운드 지금까지 있었던 KB리그에서 가장 큰 빅매치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돼요. 정말 신진서 선수가 상대팀 주장 강동윤 선수를 꺾고 계속 연승 이어나갈지 아니면 강동윤 선수가 신진서 선수의 연승을 저지할지 궁금합니다. 상대 전적도 2대2 팽팽합니다. 자, 2국 속기는요. 류민영 선수와 한승주 선수 4지명 맞대결입니다. 자,
랭킹도 28위와 26위 역시 팽팽하고요. 자, 삼국속기 류수왕 선수와 김명훈 선수. 김명훈 선수가 1대0 한 차례 대국을 펼친 바가 있어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상대 전적들을 보시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사국속기 1국 장구대국만큼이나 역시 빅매치인데요. 김정현 선수와 이창호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김정현 선수가 3대1로 앞서 있네요. 네, 하지만 이창호 선수가 저번 라운드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기세가 올랐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대국 신민준 선수와 박진솔 선수. 기세가 한껏 올라와 있는 두 기사 간의 대결입니다. 네, 이렇게 오더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역시 팽팽한 것 같은데요. 정관장 황진단이 지금 7연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오늘도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물론 뭐 승부는 끝이 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더상으로 주장전이 결국 팀 승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강동현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티브로 팀이 많이 유리해질 것 같고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관장 황진단이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판입니다. 저희가 보통 중계를 속기대국 위주로 보는데요. 오늘은 네. 장고대국 위주로 주장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현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주장전 함께 보시죠. 졸기 40조 5회입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1경기 강팀이 만났습니다.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 자, 삼국 속기입니다. 정관장 황진단, 김명훈 선수, 티브로드 류수왕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 모두 최근에 페이스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다시 이제 반등의 기회를 얻고자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국속기 류민영 선수와 한승주 선수 모든 데이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대국 역시 빅매치인데요. 네, 그리고 굉장히 전투바둑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돼요. 이대국도 기회가 되는 대로 가끔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장전입니다. 신진서 선수와 강동현 선수. 그리고 또 장고대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네.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무게감 있는 주장전. 주장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브로드의 강동윤 선수가 흑번, 정관장 황진단, 신진서 선수가 100번입니다. 흉내 바둑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초반은 흉내 바둑, 지금 6수째까지는 흉내 바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흉내 바둑으로 계속 진행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두 선수들이 제가 바둑을 봤는데 거의 10판 가까이 최근 대국에서 화점을 둔 바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리에 민감한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네. 이제 화점으로 두었을 때 그 흔히 요즘 나오는 묻지마 3-3이 네. 약간 신경 쓰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흉내 바둑은 이제 끝이 났군요. 네. 그러니까 강동윤 선수의 최근 바둑도 흑번이면은 거의 뭐 항상 이렇게만 둬요. 이렇게 두고 여기 두고 상대가 이제 소목으로 두어 있는 곳을 걸치는 것. 그리고 신진서 선수의 100번은 최근에 보면은 이곳 소목 여기냐 여기냐 이것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소목 포석에 대해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목을 또 어떤 방향으로 두어가는지 또 옆에 기존에 놓여져 있는 상대방의 또 돌에 따라서 위치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포석 연구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이번에 정관장 황진단 팀과 티브로드 팀이 만났을 때 진짜 이 두 선수가 오더에서 만났으면 하고
굉장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많은 바둑 팬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돼요. 또 더군다나 장고 대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용이 더 볼만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속기대국에서 만나면 속기대국에서 만나는 대로 두 선수 모두 또 속기대국도 워낙 잘 두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내용의 완성도 면으로 본다면 장고대국을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자, 강동윤 선수와 신진서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2대 2입니다. 2013년 첫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첫 대국에서는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겼다 졌다 네. 한 선수씩 번갈아 가면서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마지막 대국이 작년 바이링배 본선 64강전이었었는데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동윤 선수 입장에 굉장히 뼈아픈 패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펼쳐졌던 대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국 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신진서 선수가 그 룰을 잘 이용을 한 거긴 한 건데, 그러니까 7집 반으로 계산을 했으면은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때 신진서 선수가 흔히 이제 바둑팬 분들이 아실 거예요. 반패를 남겨놓고 이제 공배를 마지막까지 네. 버티는 그 작전을 마지막에 펼칠 수 있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아마 두 선수 모두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을 그럴 바둑을 뒀습니다. 지금 강동윤 선수가 굉장히 이제 서로 빠르게 두다가 딱 여기서 이제 좀 멈췄죠. 여기 이제 날일자를 하니까 보통은 이제 이곳으로 이제 나가고 위나 아래로 벌리고 붙이고 변으로 벌리고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하게 많이 진행되는 수순입니다. 강동윤 선수가 날일자로 두었는데요. 반대 방향에서 한 칸으로 또 행마하는 수도 있지 않나요? 이수로 여기요? 네. 네, 물론 이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 뭐 이곳을 붙이는 수도 있고 뭐 그냥 뛸 때도 있고 날일자 할 때도 있고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요. 하지만 뭐 어떤 변화가 꼭 정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정석이 네. 당연히 이제 주변 배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흑이 한 칸 뛰는 수 지금도 충분히 둘 수 있었던 상황이고 여길 네. 뒀을 시에 백이 여길 붙이냐 이곳을 두냐 뛰느냐 세 가지 다 뭐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방면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곳을 뛸 때는 이 부분의 모양을 키우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충분히 뛸 수 있어요. 근데 강동윤 선수의 작전은 그쪽 모양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흐름을 타서 그냥 지키겠다. 오히려 좌변보다는 하변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이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흑도 좌변을 지키게 되잖아요. 네. 이 교환이 아까워서 백이 중앙으로 나가지 않고 귀부터 지키면 안 되나요? 귀부터 이곳을 붙이는 수도 있었는데 이곳을 붙이면은 네. 아무래도 중앙을 다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물론 실리를 좋아하면은 둘 수도 있지만 선수들이 대부분 일단 나가놓고 진행을 많이 시킵니다. 저는 이번 오더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 양팀 모두 감독이 주장전에서 두 선수가 만날 것을 예상을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오더만 놓고 물론 뭐 감독의 직접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오더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티보르드의 이상훈 감독이 강동윤 선수를 장고로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 생각은 신진서 선수를 좀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주장전에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왜냐하면
신진서 선수가 장고대구에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미 강동윤 선수는 장고대국에 3차례 등판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정관장 황진단 팀의 이제 김영삼 감독이 주장전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신진서 선수를 주장전으로 내보내면 만날지도 모르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내보냈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직접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모르죠. 지금까지는 정관장 황진단에서 이제 정면 승부를 펼치자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네. 신진서 선수는 전승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그 어떤 선수랑 맞붙어도 신진서 선수가 뭐 전혀 불리하지 않는 그런 매치이기 때문에 상대팀 주장이랑 만나게 하고픈 마음이 클 거예요. 자, 강동윤 선수는 여기까지 정리를 시켜놓고 손을 돌리고 우상 쪽으로 향했고요. 저 날일자도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수법이고요. 지금은 상변 쪽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백이 좌상기 정석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네. 백이 사실 이곳을 뭐 이렇게 둔다고 해서 이 돌이 낮기 때문에 큰 모양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흙 쪽에서 뭐 돌이 온다고 해도 이미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변의 가치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우하기 쪽으로 손을 돌렸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네. 이제 무난하게 본다면은 이렇게 하고 백이 한 번 정도 하변 쪽을 차지하는 이런 진행이 일단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우상에서 흙이 정석을 둘 때요. 저런 식으로 지킬 때 입구자보다는 나를자를 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아졌죠. 예전에는 날일자보다는 오히려 입구자가 더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구자가 더 많았던 이유가 지금 이 우상기 같은 경우는 백이 나중에 붙이고 젖히는 것, 이곳으로 호구 치는 것, 끊는 것 여러 가지 이제 활용 수단이 있기 때문에 흙 쪽에서 잘 두지 않았었어요. 근데 알파고 대국에서 알파고가 계속 이 날일자로 두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프로들의 바둑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벌리게 됐을 때 뭔가 이렇게 돌이 벌리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귀로만 본다면 입구자가 좀 더 두텁고 네. 안전하다 볼 수 있고 변 쪽으로 본다면은 지금의 날일자가 좀 더 활발합니다. 보통 이 우상 쪽이 그냥 화점으로만 있을 때는 백이 나를자로 눌러가는 정석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상의 정석이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백이 정석 선택에 있어서 좀 제한을 받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기 날일자나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정석 중에 하나가 이런 정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러고 이곳을 보통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화점에 돌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돌이 하나라도 더 우변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흙 쪽에서 전혀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흙에게 실리를 내어주더라도 그냥 중앙 쪽으로 자세를 펼쳐서 이렇게 포석을 짠다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중후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둘 수 있지만 글쎄요. 신진서 선수도 워낙 또 실리를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작전은 안 두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변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군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동윤 선수와 신진서 선수 간략하게 프로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단은 2012년, 2002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신진서 선수도
이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한 케이스입니다. 1호 기사죠. 네, 뭐 입단할 때부터 굉장히 네. 기대를 모았던 선수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듯 정말 이제는 뭐 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네. 프로가 되기 전부터 신동 소리를 정말 많이 들은 두 기사입니다. 8월 랭킹은 2위와 10위에 자리해 있고요. 상대 전적 2승 2패입니다. 첫 대결은 강동윤 선수가, 마지막 대국은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KB 역대 성적 나오고 있는데요. 강동윤 선수는 100승을 넘겼습니다. 네, 강동윤 111승. 선수가 네. 원래 KB 바둑리그에서 성적이 진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거의 뭐 최고 좋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최근에는 약간씩 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해요. 워낙 또 속기에 강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신진서 선수는 39승 1무 19패입니다. 신진서 선수는 뭐 저 퍼센트지가 아마도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작년, 올해 정말 뭐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신진서 선수가 작년에는 14승 1패를 거뒀고 또 올해는 7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승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KB 리그에서는 대국을 펼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첫 대결을 펼치게 되겠네요. 네, 두 선수 모두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흑번 승률과 백번 승률이 다 이제 50% 이상, 60% 이상 되는 지금 승률이고요. 네,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는 흑번과 백번이 약간은 좀 차이가 나네요. 그러네요. 100번에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신진서 선수고요. 올 시즌 주장으로 발탁이 된 두 선수. 신진서 선수는 7연승, 강동윤 선수는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저번 라운드였나요? 인터뷰 때 자기는 오지명 같은 일지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티브로드 팀은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 승리를 하고 네. 패하게 되면 팀이 패하게 되고 그 징크스가 같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팀이 굉장히 센 팀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정말 강동윤 선수가 아무리 뭐 슬럼프고 성적이 안 좋고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5할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신진서 선수는 100번에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강동윤 선수가 작년에 7승 8패를 기록했는데 100 승률보다 흑승률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흑백 서로 잘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서로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하는 쪽들을 잡고 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진서 선수가 지금 조금 장고에 들어갔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곳을 이제 걸쳐 놓고 장고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곳을 걸칠 때 이 부분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걸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한눈에 보기에도 우변 쪽에 벌림과 협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곳으로 둘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착점을 해놓고 장고를 하는 것보다는 원래는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둬야지 하고 두던지 아니면 위로 걸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도 워낙 이제 실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강동윤 선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위로 걸치는 수는 본능적으로 뭔가 좀 실리를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위로 걸치는 수도 전혀 뭐 이상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조금 착점 느리게 가지고 갔던 게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강동윤 선수는 지금까지 3분 사용했네요. 아마도 강도현 선수가 좀 의도적으로 시간을 초반에 아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장고대구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초중반에. 근데 신진서 선수가 그 어떤 선수보다도
시간 공격, 상대가 초입기 때 찌르고 들어가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초반은 좀 속기로 두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자, 역시 신진서 선수도 하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의 방향이 가장 이제 무난한 진행이에요. 이렇게 두고 지킬 때 이곳이나 뭐 아래로. 흙은 우하기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하변 쪽을 둘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하기 쪽을 둬서 그냥 서로 자신의 갈 길을 가는 편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도현 선수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작전은 원래는 이제 입구자로 두는 게 가장 무난한 수법인데 백으로 하여금 손 빼는 거를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우변 쪽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붙이게 되면은 백 쪽에서 보통 여길 이제 끼워서 싸운다든지 뭐 젖히고 늘고 싸운다든지 이런 작전을 펼치는데 백으로 하여금 이제 하변 쪽으로 쉽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법도 있습니다. 작점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뭐 거의 그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입구자와 또 붙이는 수 두 가지 선택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난하게 둔다면 입구자 그리고 상대의 손을 묶어놓기를 원한다면은 붙여가는 그 행마를 두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곳을 이제 붙일 때 백이 뭐 젖힐 수도 있지만 끼워서 여기 내지 뭐 하변 벌리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정석이에요. 정석인데 네. 두 선수의 기풍 입맛으로 볼 때는 아마도 백 쪽을 좀 더 서로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돼요. 실리에 좀 예민하군요. 네. 그리고 두 선수의 이제 승리 패턴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공격을 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판보다는 먼저 실리가 많은 상황에서 상대가 공격할 때 그것을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면서 반격하는 이런 바둑으로 둘 때 승리할 때가 더 많거든요. 더 잘 둔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무난하게 입구자로 두어갔고요. 역시 실리를 빼앗기는 것이 싫었군요. 자, 그러자 하변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좌귀는 흙이 좀 가볍게 처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손을 빨리 돌렸는데 지금은 이제 하변 쪽으로 백돌이 다가왔거든요. 계속 손을 빼서 가볍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쯤은 하변에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백이 마지막으로 둔 수, 이 수를 아래쪽으로 뒀다라면은 아마도 흙이 크게 고민 안 하고 우변 쪽, 우하기 쪽을 키우는 작전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위로 뒀기 때문에 여기 다가가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했어요. 아무래도 뒷문도 열려져 있고 그리고 이곳을 흙이 또 오게 됐을 경우에 백 이 두 점이 곤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백이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돌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위쪽에 있는 게 좀 더 모양을 키우는 데는 좋습니다. 지금 우하기를 두는 것과 하변을 두는 것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냥 기분적으로 봤을 때는 하변 쪽이 좀 더 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돼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변 쪽을 오기 시작하면은
후수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흑도 하변 모양에서 딱 틀을 잡고 괜찮게 자리를 잡긴 잡았는데 백이 정리를 해놓고 우악이 들어가면은 우악이도 원래 이곳을 흑이 두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모양을 기대할 수 있는데 백이 먼저 들어가게 된다면은 상당히 쉽게 집을 차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동현 선수 입장에서는 서로 상대의 집을 이렇게 지우는 쪽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키워가는 게 나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겠죠.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잘 어울린 한 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포석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주장전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1경기 정관장 황진단과 히브로우드가 만났습니다. 7 장고대국에서 주장전 빅매치가 성사되었는데요. 자, 초반 포석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착수를 하지 않았네요. 고민하고 네.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도 오늘 바둑 처음 좀 장고가 시작이 되었고요. 네, 사실 좀 어려운 자리예요. 그렇죠. 하변도 워낙 두고 싶고 네. 우변도 두고 싶고 그리고 지금의 이 선택은 오늘 이 바둑을 서로 모양을 키우는 바둑으로 갈 것인지 서로 모양을 쪼개는 바둑으로 갈 것인지 그거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간 사용을 충분히 할 만합니다. 아예 작전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요. 지금은 신진서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강동윤 선수로 하여금 하변 쪽을 조금 두고 싶게끔 유도는 하긴 했어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삼선으로 벌렸다면은 하변을 쳐다보지 않고 이 우하 쪽으로 갈 텐데 그렇죠. 지금은 높게 뒀기 때문에 약간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아래쪽에 있으면 물론 그래도 다가가는 게 한 수의 가치는 있지만 어차피 갈 길이 막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물론 두면은 백이 바로 붙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두면은 이곳이 남아 있고 여기를 둔다고 해도 그래도 또 맛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두고 싶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저 실시간 스코어의 변화는 백이 조금 그러니까 포석이 네. 무난하게 짜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실수인 수가 안 보여도 네. 너무 무난하게 짜이면 보통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백이 좀 기분 좋네 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흙이 좀 적극적이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판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덤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흙 쪽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인 이제 포석을 짜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흙이 바둑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네. 잘못 둔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강동윤 선수는 오늘 이 대국전에 좀 이제 팀원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팀원들은 옆에서 이제 포석 연구도 하고 같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강동윤 선수는 혼자 조금 영상 뭐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선수들이 이제 보통 대국전에 뭐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호흡을 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긴 합니다. 네. 아, 선택했네요. 네.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러면 판이 쪼개지는 포석으로 진행이 될 테고요. 자, 신진서 선수는 미리 생각을 해 놓았네요. 바로 젖혀갔습니다. 자, 이렇게 강동윤 선수의 선택인 네, 하변이었고요. 자, 1곡 장고대국과 함께 2곡 속기대국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곡 속기 얼마나 진행되었을까요? 지금 좌변 쪽에서 두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좌변 쪽에서 일단은 그냥 모양으로 봤을 때는 한승주 선수가 공격을 하고 있고 유민현 선수가 타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착점은 백이 이곳을 나가자 흑이 이제 이어서 백 쪽에서 이제 이런 곳을 하나 활용을 해놓고 나가는 이곳이나 이곳으로 나가는 진행이 거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검토실에서는 그래도 타개가 백이 잘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네요. 55대 45, 백 네. 쪽이 조금 기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곡 장고대국의 포석은 아주 잔잔하게 흘러갔다면 2곡 속기는 좌변부터 뭔가 몸싸움이 이미 일어난 듯한 그런 모양인데요. 네, 아무래도 한승주 선수의 초반 감각이 조금은 독특한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실험적인 수들을 많이 두고요. 유민영 아. 선수가 또 이거는 대단합니다. 네. 조금 더 같이 이 두 바둑을 조금 더 같이 봐야겠네요. 유민영 선수가 그냥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앙 쪽으로 늘면서 이거는 굉장히 좀 시끄러워질 수 있는 큰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타협할 수도 있었는데 류민영 선수한테 선택권이 있었는데요.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유민영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이제 나가고 이곳을 두면은 이 백 돌들이 잡혀요. 잡히긴 네. 하는데 자연스럽게 쌍립과 이곳을 젖히면서 좌변 쪽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버리고 이만큼을 잡을 수 있으면은 이득이다. 그리고 중앙 쪽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흑돌도 두텁지가 않다. 사석 작전을 생각을 하는 거죠. 류민영 선수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네, 중앙으로 향합니다. 네, 한승준 선수의 생각은 만약에 된다면 여기까지 다 교환을 해놓고 이도를 잡으려고 할 것이에요. 백이 여기서 손을 빼면 막혀서 곤란하잖아요. 어딘가 이렇게 둬서 뭔가 진행이 되면은 중앙 쪽을 늘어서 이곳 끊는 것도 있고 중앙 잡히는 것도 있고 중앙 모양의 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네. 수익기가 지금 확실해야 되는 게 자칫 잘못하다가 이렇게 끊겨지면서 괜히 수가 줄여져서 나갈 때 뭐 백이 혹시라도 뭐 수상전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백이 안 되네요. 백이 그냥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먼저 둔다고 해도 빅이고 빅이 된다면 아무래도 바깥쪽이 백 모양이 굉장히 안 좋죠. 백도를 먼저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 흑도 중앙으로 향했고요. 마지막 하나, 마지막이라고 했죠, 네. 지금. 다섯, 여섯. 유민영 선수는 그럼 벌써 마지막 조이기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전투에 모든 걸 걸었군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굉장히 돌과 돌이 지금 맞부딪히면서 그리고 어느 한쪽이 조금 삐끗하면은
확 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초입기를 이른 초반에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유민영 선수는 이제 아래쪽을 막아가는 것은 역시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셋, 둘 수가 없다. 다섯, 일단 좌변 쪽을 나갔고요. 서로 중앙 쪽, 그러니까 뭔가 중앙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내미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 머리를 내밀면 두터운데 지금은 서로 내밀고 있거든요. 네, 뭐 어느 쪽이 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냥 보기에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네. 참 저도 마지막. 저 숫자가 저렇게 밑에 네. 검토실의 숫자가 밑에 있으니까 다섯, 왠지 되게 여섯, 좀 일곱, 두터운 싸움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홉, 두 점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지금 좌변 같은 경우에는 백이 입구자로 차단을 해 간다고 하더라도 흙이 위험하지 않나요? 모양은 굉장히 안 좋지만 백도 일단은 둘 시간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백도 이곳이 조금 약점이 있어서 여기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좌변 쪽을 둔다고 해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좌변 쪽에서 전투가 이제 중앙 쪽으로 조금 옮겨진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백이 최소한 불리해 보이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먼저 씌워가면서 흙을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확실히 좋다까지는 모르겠지만 백 쪽이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장고대국 다섯, 같은 경우는 여섯, 지금 강동현 선수가 여덟, 결과적으로는 하변에서 선수를 뽑았어요. 선수를 뽑고 우하기에 지금 두었습니다. 하변 쪽 돌이 공격을 심하게 당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하변 쪽부터 두었던 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잡힐 돌은 아니에요. 뭐 잡히거나 심하게 공격당할 돌로 보이진 않는데 신진서 선수의 생각은 공격을 하면서 두터워지면 우변 쪽에 있는 흙 모양을 저절로 좀 견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둘만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유민영 선수는 빈삼각으로 모양은 나쁘지만 현실적으로 차단을 해갔고요. 네, 일단 그곳이 차단이 되어 있어야 확실하진 않아도 그래도 좌변 쪽에 차단하는 것을 노릴 수가 있고요. 한승주 선수도 저곳을 바로 차단해서 전투를 하는 거는 모양상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교환을 하면서 저렇게 모양이 나빠도 차단을 하는 것인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넷, 그러고 다시 중앙 쪽으로 횡마를 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백도 뭔가 좌변 쪽으로 좀 손이 오긴 와야 돼요. 같이 중앙 쪽으로 가는 건 진짜 정확한 수익기가 돼야 돼요. 여기를 차단당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해서 끊어가서 전투가 가능하다. 이거를 서로 수익기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근데 흑도 백도 둘 다 너무 떨리네요. 넷, 지금 다섯. 좌변, 네. 그쪽으로 손이 갑니다. 일단 뭐 워낙 기분 좋은 자리고요. 네. 막는다든지 하면은 이곳으로 둔다면은 아까 전처럼 뭐 차단 당할 일은 없어요. 여길 넣을 때 이곳까지는 못 두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흙이 후수로 흙이 당장 안 두겠죠. 후수로 살아야 되면은 백이 두텁게 연결한 이후에 여섯, 이곳을 뛸 수 있으면은 여전히 백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 흙은 좌변을 좀 버릴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한승주 선수는 좌변 쪽을 살리는 것보다는 일단 이곳 여기를 둬서 백이 그렇다고 좌변을 한 수 더 둬서 지키는 것은 이것도 나가면 맛도 나쁘고 뭐 하나 이렇게 후수로 지키기에는 30초.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근데 바로 바로 움직여 나갔고요. 저기를 바로 뒀다라는 거는 그래도 저쪽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수순이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슬점 자리를 두어갈 수가 있었는데 정리를 마저 마지막. 시킵니다. 하나, 둘, 셋, 한승준 선수의 생각은 백이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을 하면은 안쪽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겠다는 것 같아요. 끊어서 혹시 버리더라도 훨씬 더 강하게 사석 작전을 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유민영 선수는 네. 그냥 중앙을 깔끔하게 지켰어요. 그러면 차단과 중앙 맛보기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정수로 본다면 그래도 이곳을 막았으니까 네. 막아놓고 버리는 건 너무 크고 넘어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30초. 하나, 둘, 셋, 하나 띄워놓고 띄어서 다섯, 계속해서 중앙 쪽은 백이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검토실은 5대5가 되었죠. 유민영 선수, 한승준 선수 바둑이 지금 5대5가 되었다는 거는 이곳 는 것과 이런 수, 그러니까 전투가 커진 것이 별로 득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간명하게 처리했으면 백이 조금 기분 좋아 보였는데 전투가 커지면서 이거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투가 계속 이어져 나가면 그만큼 변화의 여지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 실시간 스코어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진서 선수와 강도현 선수의 대국은 글쎄요. 저는 일단 이 정도라면 흑이 좀 기분 좋게 처리된 것이 아닌가. 하변과 우하기만 놓고 본다면 하변 쪽에서 결국은 그래도 지금 아래쪽 나래자를 달리면서 공격당할 돌로 보이진 않고요. 백의 모양을 먼저 지우는 데는 성공을 했고 그리고 우하기도 뒀기 때문에 물론 백이 중앙이 두텁기 때문에 우변 쪽 흑이 뭐 크게 집이 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집으로는 좀 이득을 봤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 선수가 모두 실리에 예민한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실리를 먼저 차지한 강도윤 선수는 기분 좋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자, 장고대고 계속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순을 물론 뭐 수순을 다들 보셨겠지만 여기를 둘 때 신지선 선수가 사실 크게 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한 시간 사용을 하지 않고 이곳을 젖혔어요. 그러니까 두 칸 벌릴 때부터 상대가 두 칸으로 다가오면 나는 이곳을 젖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제 강도윤 선수도 위로 나갔고요. 근데 여기서 실전에 이제 신진서 선수의 선택은 날일자예요.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당연히 날일자가 모양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우학이라는 굉장히 큰 곳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작전을 이렇게 그냥 두 번 선수로 밀어놓고 우하기를 들어가는 건 어땠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이게 뭐 낫다, 이 작전을 무조건 썼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도 가능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신지서 선수는 네. 이 하변의 가치보다 일단 이곳의 가치를 더 크게 봤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변의 가치를 크게 봤으면 여기를 두었을 때 당연히 이곳을 먼저 붙여서 물론 들어오는 수가 나중에 침입 수가 남아 있더라도 일단은 막아놨을 텐데
거기를 막아놓지 않았다는 것은 하변 쪽 흑 날일자가 뭐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다. 그렇게 본 겁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의 모자 씌움, 상대방의 모양을 견제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수법이죠. 어느 쪽으로 이제 이곳이던 날일자로 두면은 그것을 이제 반대쪽으로 붙여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흙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모양인데 생각보다는 아주 쉽게 견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신진서 선수가 하변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변에서도 그렇고요. 중앙 쪽으로 돌이 많이 가네요. 일단 뭐 중앙 쪽 좀 주도권을 잡고 싶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초반에 좌상기랑 좌하기 정석 자체가 실리를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그런 정석이었기 때문에 네. 우변 쪽에서는 실리를 조금 내어주더라도 실리의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여주신 변화도대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지금 흙이 어느 쪽 날일자를 두던 간에 백은 붙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흙 입장에서 그 붙이는 수를 당하기 싫어서 이 위로 치받는 것은 너무 악순가요? 아, 지금 이수요. 네. 이수도 가끔은 두어져요. 가끔은 두어지는데 이제 늘고 두고 뭐 한 칸 뛰면은 어떻게 보면은 양쪽을 다 지킬 수도 있어요. 물론 백이 한 칸 뛴 걸로 더 깰려면은 깰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둡니다. 집을 짓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은 발전 가능성이 이제는 흙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에 반해서 백은 중앙 쪽이 계속해서 모양이 너무 좋아집니다. 이거는 별로 좋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수법을 둘 때는 어떨 때 두냐면요. 중앙이 아무리 돌이 쌓여져도 그게 뭐 집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 네. 아니면 무조건 내가 이 모양만 지켜지면은 어떻게 돼도 이긴다고,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두어지는 수법이고 어지간해서는 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봐도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두점머리를 맞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두점머리를 헤딩을 하는 수법이기 때문에 네. 별로 그렇게 두고 싶은 수법은 아니죠. 자, 붙이고 흙이 이 이선으로 젖혀간다면 백은 활용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받아서 끊는 것은 지금도 좀 모양이 좋지 않나요? 아니요, 치받아서 끊는 거는 지금은 그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백이 중앙 쪽을 싸우는 게 아니라 아마도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정리를 하려고 할 것이에요. 근데 원래 흙의 집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난다고 된 곳이 백이 너무 쉽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흙 쪽에선 중앙을 별로 그렇게 끊고 싶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뭐 힘들게 차단을 해봤자 백은 쉽게 안에서 삶을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거 없네요. 네. 강동현 선수는 지금 아마도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백이 마지막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흙이 선수로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우상기 쪽을 이렇게 붙여가면은 우상기부터 우변까지 실리를 착실하게 차지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실시간 스코어는 53대 47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하변 쪽에서의 이 진행이 네. 흙이 그래도 좀 기분 좋은 거 아니냐. 검토실에서도 그렇게 지금 본다는 거죠. 대부분의 기사들이 실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까지 흐름은 흙이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흙이 좋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하변 쪽에서 생각보다 그래도 백이 이렇게 두고 하변 쪽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석을 네. 선택을 한 것 치고는 너무 쉽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변만 놓고 보더라도 백이 왜
저렇게밖에 너무 쉽게 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지금 수법이거든요. 끊어놓고 위에서 단수를 치고 또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고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이었습니다. 여기서 따내는 것은 어떤가요? 아, 지금 이은 걸로요? 네. 따내면은 일단은 백은 단수를 쳐야죠. 또 이어야 되겠죠? 잇는다면은 백이 지금 막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가만히 늘어둡니다. 네. 그러면 당장은 수가 안 될지 몰라도 여기 나가는 맛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흑 쪽에서는 집으로 사실 득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맛만 남는 거기 때문에 물론 따야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처럼 이어서 둡니다. 지금 여기서 백이 그냥 가장 무난하게 두는 거는 이 양혹으로 지키는 거고, 끊기는 약점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곳을 느는 것도 가능해요. 늘거나 아예 손을 빼거나. 손을 빼고 예를 들어서 우상기 쪽을 뭐 붙이고 끊는다든지 해서 집으로 좀 이득 보자고 하는 것도 네. 둘 수 있습니다. 늘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도 네.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막으면은 별거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 패하면요? 패가 안 되나요? 어떻게 패를 흑이 반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단 아래로 단수 치면은 네. 그러니까 흑도 부담이 되는 패고 백이 패를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뭐 네. 큰일이 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흑 쪽에서 패를 노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곳에 이제 돌이 있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 부분을 다가갈 때 우아기 흑을 조금은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흑의 모양을 무너뜨리는 곳에 자리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두 선수가 지금 우변 쪽에 수순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긴 하지만 네. 우상기 쪽을 굉장히 서로 두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흑도 밀어서 머리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상 쪽으로 향할까요? 우상 쪽을 그냥 가도 가능합니다. 네, 강도현 선수는 이곳을 두면은 네.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나가는 수부를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이 이렇게 행마를 해도 백이 손 빼기는 어려워요. 백도 뭔가 계속 중앙을 둬야 됩니다. 안 두면은 한 칸 이렇게 뛰어서 나가면 여기는 뭐 선수니까 이렇게 언제든지 되는 자리고, 우변도 못 살아 있고 이곳에 이제 돌들이 이런 식으로 오기 시작하면은 하변 쪽 이 백돌이 굉장히 얇아져요. 다 날일자기 때문에 네. 건너붙여서 끊어지는 수가 생깁니다. 신진서 선수는 아예 여기를 끊어서 뚫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우변의 가치는 서로 지금은 끊는 네. 거 하나도 겁이 아까도 겁이 안 났지만 지금은 더 겁이 나지 않아요. 그렇네요. 예, 호구 네. 모양이 되기 때문에 흑이 뭐 절대 둘 수가 없고요. 보통 이 모양에서는 흑이 선택할 수 있는 행마가 젖히는 거 아니면 옆으로 붙이는 거던데요. 그렇죠. 지금은 이 옆으로 붙이는 것도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다면 모를까, 잡지 못한다면은 중앙 쪽이 굉장히 두텁죠. 실시간 스코어가 또 바뀌었어요. 우변에서 백처리가 너무 쉬웠다는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스코어가 계속 바뀌는 게 네. 모양이 뭔가 커질 만한 곳이 너무 쉽게 처리가 되면은 계속 네. 바뀌고 있거든요. 하변 쪽에서도 하변의 백 모양이 좋았다라고 생각됐는데 공격이 안 되고 너무 쉽게 정리가 되니까 흑이 기분 좋다. 네. 53대 47. 근데 지금 우변에서도 흑이 딱히 뭘 잘못 뒀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백이 모양이 잘 잡힌 거 아니야? 라고 네. 느껴지니까 또다시 이렇게 스코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하 쪽에서 흑이 좀 어렵게 둬야 되는 것인지. 흑도 네. 이 장면에서 손을 돌릴 수는 없어요. 여기를 나가놓은 것 자체가 백이 찝고 끊는다고 볼 때는 오히려 자충이 돼요. 이 교환이. 없는 게 나아요. 없으면은 단수치고 이으면은 이 두 점이 곤란한데 지금은
한 칸 뛰어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백돌들이. 아, 수를 채웠네요. 네, 이 수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빈 삼각으로 나가는 것은 아예 없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거는 뭐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너무 생각이 잘 안 되는 네. 모양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다가왔을 때도 여전히 귀가 좀 기분이 나쁘고요. 그렇다면 기세로는 우선 젖히는 거네요? 젖히는 것 아니면 네. 그냥 이것도 아, 지켜서? 네, 지켜서 두고 네. 백이 손을 빼면 그 다음에 젖혀가는 건 강력하고요. 여길 지키면 부분적인 모양은 당연히 백이 깔끔하게 됐지만 그래도 흙이 우상기부터 우변 실리는 차지했고 우하기도 실리 차지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곳은 나중에 일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 두텁지만 우변은 이 부분은 집이 아니에요. 네. 제 생각에는 뭐 젖혀놓고 이곳을 지키냐 네. 아니면 뭐 그냥 지키냐. 네. 일단은 돌이 이곳을 뭐 지키는 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 네. 만약에 강도현 선수가 싸울 생각을 한다면 아예 그냥 이쪽을 늘어서 네. 여길 찝어서 이 한 점을 주고 뭐 전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일단은 우하기 쪽에서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느낌상은 좋은 전투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흠집만 만들어 놓고 다시 보강을 하는 것이 정수이지 않을까. 근데 네. 젖혀놓은 게 과연 득인지가 좀 많이 의문이긴 하네요.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결국은 흙이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네. 반대쪽으로 치고 막더라도 살리기는 어려운데 과연 이 교환이 있는 게 득인지 없는 게 득인지 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좀 애물단지로 변할 수도 네. 있을까요? 아예 그냥 단수 치고 이어서 지금 그냥 움직여 버리는 것은 어떤가요? 이렇게요. 네. 물론 전투 가능하죠. 가능한데 일단 우하기가 먼저 이 모양이 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모양이. 그러니까 우하기가 너무 신경 쓰이는 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투 시작이기 때문에 네. 백 쪽에서 기분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는 우하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